그냥 온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모두 항체를 갖는 건 어떠냐.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이 독감이나 일반 감기처럼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전파력도 많으니 예방접종했던 사람도 걸리고 어차피 방역을 막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온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모두 항체를 갖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두 파티, 홍역 파티라고 해서 일부 어머니들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수두 예방접종이나 홍역 예방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홍역이나 수두를 걸려서 앓고 지나가는 게 더 좋다. 실제로 어땠었죠?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작용 등이 나타났던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현재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역 대응 체계로 100%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기와 독감처럼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고 어떤 가족에서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불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2차 또는 부스터샷을 완료하고 방역 대응 체계에 최대한 따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의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는 등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예방접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예방접종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3차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중화항체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그리고 이 두 백신을 교차 접종한 후에 3차 접종으로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접종 후 2주에서 4주 후에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가가 접종 전보다 적게는 10.5배에서 많게는 113.2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의 예방접종이 떨어진다, 효과가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반적인 코로나19의 중증화를 막아줄 수 있는 중화항체가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회 예방접종 후에 3차 예방접종, 즉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체 치료제, 이 실제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의 혈청에 있는 항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등 최근에 나타난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화이자사의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또 길리어드사의 정맥주사제인 렘데스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입원과 사망 위험을 80% 이상 감소되는 걸 보고됐는데요. 그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가 결국은 스파이크 단백질에만 변이가 일어나는 뿐이고 그 기본적인 RNA 구조상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DNA의 합성을 막거나 전파를 막는 경구치료제나 주사치료제의 항바이러스제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대신해서 호흡기 전달 클리닉 등에서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와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가로 시행하는 신속 검사 등으로 대체 중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기존의 PCR 검사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환자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은 독감 또는 기존의 감기만큼 낮아지고 전파력은 홍역만큼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의 선별진료소나 또는 종합병원급의 대형 병원이 아닌 기존의 2009년 H1N1 신종플루 때처럼 독감에 준하는 일반 치료, 일반 검사, 그리고 편안한 경구치료 내 처방으로 돌아가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